사람을 죽이고 윤이나에게 퍼즐을 보내 마치 자신을 잡아달라고 말하는 것 같은 이 범인의 정체에 대해 수많은 가설이 있죠. 윤이나의 다중인격, 김한샘, 최산, 정신과 의사 2명, 마지막으로 아직 등장하지 않은 한샘의 친구 카레남까지. 정말 이렇게까지 많은 인물이 범인으로 예상되는 드라마는 처음입니다. 그만큼 도무지 누가 범인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언급된 모든 인물의 범인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용의자들의 범인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했던 드림랜드 재개발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프닝 영상을 프레임별로 돌려보다가 몇 가지 단서를 발견했는데요. 철거라고 쓰여진 장면과 대낮주택단지에서 남자아이가 실종됐다고 말해주는 장면, 그리고 찢어진 신문기사에 나온 수십 개월 동안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거대한 삐에로가 성을 부수는 장면과 왕관을 쓰고 앉아있는 인물, 그리고 황정민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마이크 앞에 선 모습까지. 오프닝 장면의 이 단서들을 종합해봤을 때 저는 드림랜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고위층 세력이 있었다고 예상했습니다. 33년 전 만들어진 드림랜드는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장소겠죠. 하지만 돈을 가진 사람들은 불만스러웠던 겁니다. 이 장소에 고급 휴양시설이나 리조트나 골프장 또는 더원시티 같은 고급 아파트를 짓는다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재개발을 통해 방해가 되는 드림랜드를 철거하려 했지만 수십 개월째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의도적으로 범죄를 일으킨 게 아닐까요? 드림랜드 관리자의 말에 따르면 살인사건은 없었다. 하지만 아이를 잃어버리는 사건은 종종 있었다고 했죠. 오프닝 영상에는 분명히 대낮주택단지에서 남자아이가 실종됐다는 걸 알려주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즉, 재개발을 원하는 세력은 일부러 드림랜드 주변에서 범죄를 일으켜 이 동네가 너무 낙후돼 있어 범죄가 일어나기 쉽다고 여론을 일으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드림랜드를 철거하고 그곳에 고급 리조트나 호텔을 지으려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재개발 사업에 DA건설 대표 도윤수와 건설 깡패 강치목이 연관되어 있었을 것이고, 이미영 또한 이들이 정치가나 경찰 간부를 만나는 자리를 주선했겠죠. 즉, 제가 현재 예상하는 범인 또는 범인 집단은 이 드림랜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납치된 아이들의 가족이 아닐까요? 그리고 윤동훈은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범인을 체포했고 납치 사건 배후에 누군가 있다는 걸 알아챘을 겁니다. 하지만 황정민으로 추정되는 고위층에서 윤동훈을 입막음시킨 거죠. 윤동훈은 입을 닫고 수사를 종결시킨 대가로 특진을 했고, 이 때문에 모자를 집어던지고 경찰을 그만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예상하는 과거 사건의 전말인데요. 이제 한 사람씩 용의자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형사 김한샘. 그가 의심받는 이유는 2가지 정도입니다. 무명 배우였던 아버지와 현재 특별한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은 어머니가 어떻게 더원시티 같은 상위 1%가 사는 아파트를 가질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미 영이 죽은 날 일주일에 한 번 엄마 집을 가던 그가 그곳에 가지 않고 집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혹시 이미 영을 죽이고 현장에서 멀어져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간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샘은 확실히 아닐 것 같습니다. 우선 그는 이미영이 죽은 날의 알리바이가 확실합니다. 그는 그날 경찰 선배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 후 혼자서 할 일이 있다며 자리를 뜬 후 10년 전 윤동훈 사건의 윤이나의 알리바이를 추적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걸어서 윤이나의 집까지 갔고, 거기서 수상한 사람이 집을 지켜본다는 도우미 아주머니의 신고에 출동한 경관 2명을 만났죠. 그런데 이 경관들이 김한샘을 만난 직후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에 이미영의 차가 신호 위반하는 걸 목격합니다. 하지만 정황상 범인은 이미 영이 출발하기 전부터 자동차 뒷좌석에 숨어 있었죠. 즉, 김한샘은 시간적으로 이미 영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왜 엄마 집에 가지 않았느냐? 이날이 윤동훈이 죽은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이었고, 그래서 김한샘은 이날 다시 한번 윤이나의 알리바이를 되짚어보느라 엄마 집에 가지 않았던 거죠. 이미영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었고 그의 알리바이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어리버리 MG 형사 최산도 수상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많죠. 그가 의심스러운 이유는 총 3가지입니다. 나이가 들고 늦게 경찰이 됐다. 이 정황은 그가 범인이거나 공범자라면 경찰의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미영이 죽은 다음날 차에서 하품을 하며 어제 저녁도 못 먹고 잠도 못 잤다고 말했습니다. 즉 최산이 이미영을 죽이느라 저녁을 못 먹었다고도 의심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날 이미영은 밤 8시 45분에 누군가 문을 열고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죠. 이 사람이 아마 범인일 것이고, 그렇다면 범인이 이미영의 차 뒷좌석에 숨은 건 밤 8시 45분 이후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녁을 못 먹을 시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윤수 사건의 현장에서 낡은 손수건을 봤는데 사라졌다고 말했죠.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범인 그룹의 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윤이나와 한샘의 수사를 도와야 하는 입장이죠. 범인 그룹은 윤이나를 통해 퍼즐 연쇄살인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연쇄사건으로 밝혀져야만 그 연쇄살인의 동기를 추적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드림랜드 재개발 사건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고위층에서 이 사건을 덮고 싶어 했고, 그래서 경찰 중 누군가 이들을 의도적으로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미 과거에 윤동훈이 상부의 압력으로 진실을 덮은 걸 알고 있는 범인그룹은 김한샘으로 하여금 경찰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고 의심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즉 범인그룹은 오히려 김한샘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수사를 돕기 위해서 최산을 파견해 낡은 손수건 사건을 일으켰다고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정신과 의사 2명입니다. 우선 황인찬 선생의 경우 현재까지 등장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역할이 없는 그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심지어 클로즈업까지 보여주는 걸 보면 분명히 극 중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가 범인 그룹 중 한 사람이 아닐까 의심스럽죠. 그리고 호수에 강치목의 시신이 유기된 후 그가 호숫가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기 때문에요. 또 그는 같은 병원 이승주 선생과 한 건물에서 동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유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승주 선생을 강하게 의심하는 이유는 바로 윤동훈 사건과 이미영 사건 사이에 있는 10년의 공백입니다. 범인은 윤동훈을 찾아왔고 윤동훈은 아무런 저항 없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갑작스레 윤이나가 찾아왔고 퍼즐 조각은 마치 떨어뜨린 것처럼 현장 바닥에 놓여 있었죠. 범인은 이날 드림랜드 사건을 은폐한 윤동훈을 죽이기 위해서 왔을까요? 저는 오히려 윤동훈을 설득해 수사를 계속하라고 부탁하러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동훈은 자신이 손댈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의해 협박받았고 도저히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겠죠. 결국 범인은 송곳으로 윤동훈을 위협했지만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화 장면을 다시 보면 윤이나가 밟은 피웅덩이나 윤동훈에게서 흘러나온 모습을 보면 피가 아직 전혀 굳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이건 윤동훈이 사망한 지 10분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정황이고, 그렇다면 범인은 송곳으로 윤동훈을 위협만 하려다 갑자기 현관으로 들어오는 윤이나 때문에 당황해 서둘러 윤동훈을 죽이고 모습을 감춘 건 아닐까요? 즉 범인은 윤동훈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닐 오히려 드림랜드 사건을 수사하라고 협박하러 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윤동훈이 죽었고 이제 드림랜드 사건을 파헤칠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됐죠. 하지만 범인그룹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윤동훈의 뒤를 이어 수사를 해줄 사람을 키워낸 거죠. 즉 윤이나의 곁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들이 접근해 그녀가 삼촌 사건을 잊지 못하게 하고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만들어 그녀를 범죄 분석관으로 키워낸 겁니다. 그리고 드림랜드는 이번 달 말을 끝으로 문을 닫게 됐고, 그렇다면 더 기다릴 수 없이 연쇄살인 사건을 재개해야만 했습니다. 윤이나가 연쇄사건의 냄새를 맡고 드림랜드라는 단서를 발견해 그곳을 직접 방문하고 수사하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이야기가 좀 돌아왔지만 즉 윤이나의 정신을 조종해 범죄 분석관으로 키웠다는 가정이 사실이라면 곁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인물이 2명 있습니다. 바로 이승주 상담사와 가사 도우미 아줌마죠. 가사 도우미 아줌마는 이나가 돌아오기 전
집에서 떠나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듯 윤이나를 만지면 깨질 듯한 유리잔처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윤이나는 삼촌 사건을 평생 떨쳐낼 수 없게 됐고, 이승주 선생은 그날의 진실을 밝혀내는 게 윤이나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 가스라이팅 했겠죠. 즉 10년의 공백이라는 시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승주와 가사도우미 아줌마의 역할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샘의 친구 카레남이 있었죠. 정황상 그는 한샘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을 겁니다.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요. 그런데 한샘의 본가인 더원시티를 비춰주는 장면을 보면 여기도 기획건설에 의해 재개발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오래된 빌라 건물 너머로 우뚝 속은 더원시티가 보이는데, 그렇다면 카레남은 더원시티 재개발 사건 때 부모를 잃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샘의 말에 따르면 카레남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였다고 했죠. 그가 죽을 이유가 뭐였을까요? 가족을 잃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카레남은 드림랜드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 이전부터 도윤수와 강치목에게 원한을 가진 인물일 가능성이 있고, 이 때문에 범인그룹과 공모한 공범이거나 애초부터 드림랜드 사건을 주목했던 퍼즐그룹의 리더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이나가 범인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다중인격이어야 합니다. 그날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했으니 해리성 인격 장애라고 추정한다면 그녀가 삼촌 윤동훈을 죽이고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게 성립되죠. 또 그녀의 방에 있던 그림은 유독 자화상이 많았고, 그 자화상의 얼굴은 무언가 두 개의 인격으로 나뉜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윤이나 범인설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그녀가 5분도 채 잠들지 못한다는 거죠. 얼마 전 방영했던 나의 해리에게에서 해리성 인격장애인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녀는 잠들었을 때 다른 인격이 되고 서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즉 해리성 인격장애의 경우 내가 아닌 다른 인격이 활동하는 대량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하루 중 5분도 잠들지 않는 윤이나에게는 다른 인격이 차지할 시간이 도저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윤이나의 다중인격 범인설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범인이 한 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누가 전 경찰 총경의 집을 침입해 아무런 증거 없이 살해를 하고 대기업 사장을 사무실에서 죽이고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단독범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현재 정신과 의사인 이승주와 황인찬, 가사 도우미 아줌마, 형사가 된 최산, 그리고 카레남까지 모두 퍼즐 사건의 범인 그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왜 범인은 꼭 한 명이어야 하죠? 경찰은 여러 명인데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제 나름대로 사건을 정리하고 유력 용의자들의 범인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